오늘의 메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 좀 정말 믿기지 않는데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7월에 서울 집값 상승폭이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진부한 표현으로 실합니까? 아니, 적당히 해야지. 이게 주식도 이렇게 오르는 건 좋죠. 이렇게 오르는 건 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조금.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값 더 오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집산분들 축하드리고 더 오를 것 같은데 모든 자산은 이게 있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당연하겠지만 이게 언제냐의 문제지만 주식이건 집이건 뭐 원유건 뭐건 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건 야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 오는 걸 이 하락을 맞는 분이 누군가는 있죠. 누군가는 그게 내가 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지만 이게 언제인지 뭐 10년 뒤인지 뭐 100년 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파르게 오르는 건 좀 무서운 일인데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 같은데 1년 내 최고다. 조금 더 맞습니다. 정말인가? 서울 주간 아파트 상승률 그 1년 2021년이 역대 거의 최고로 많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주간이 올해 최고다. 야야야 잠깐만. 지난주가 여러분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야, 이게 미분값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뉴스를 좀 더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최근 1년이 13년 만에 최대폭이다. 작년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뒤로 1년을 봤을 때 올해는 2배다. 야, 이게 좀 심하잖아. 야, 2배는 좀, 올라야지. 집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집은 없지만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오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무서워지는데,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11억 정도, 중위값이 한 9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거의 한 6개월 만에 한 6천만에서 1억 가까이 올랐다 그래요. 평균 매매 가격이. 그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조금 자료를 보면은 전국 주택 주간 상승률이 0.3%. 이거면은 전국이니까 한 달에 1.2%죠. 4주 치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전국이 한 15% 오르는 거죠. 전국 평균이. 그러면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와 이게 정말 많이 오르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오르는 건 더 오르는 거니까 서울의 절반인 20평이 15억이다. 실합니까? 약간 실화라는 표현 안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20평이 15억 7,500이야? 이거는 저 강남 3구겠지. 강남 3구 30평이 20억인 곳도 있다. 평당 7,500.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 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보면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럼 가장 뜨거운 게 서울 뭐 강남 뭐 이런 데가 많이 올랐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경기도다. 주간으로 서울보다 2배 올랐습니다. 0.5%. 야, 경기도는 0.5%면 4배 하니까 한 달에 2%잖아요. 12하면 1년에 경기도 평균으로 24%. 야, 서울에 가장 비싼 데가 많이 오르면 돈 많은 분들 많으니까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고 보면은 202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값이다. 안성 축하드립니다. 안성. 야, 안성은 뭐 있나? 어떻게 하면 한 주에 0.89%가 오릅니까? 야, 안성 축하드리고 오산 축하드립니다. 화성, 평택, 군포. 야, 0.7%씩 올랐는데 한 주에. 재밌는 건 이 거래량을 또 제가 봤거든요. 이 보면은 여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요 언저리부터 거래량이 올라가죠. 옛날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래량이 위로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최근엔 또 올라갔다가 요즘 좀 약간 빠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가격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뭐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물론 거래량 자체가 점프업을 했고 당연히 점프업을 했고 지금은 위에 올라 12월에 꼭지를 찍고 지금은 약간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밌는 건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왜 경기도에 신도시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 신도시들이 생기는 게 아마 영향이 있겠죠. 경기도 아파트가 아마 조금 덜 올랐으니까 서울에 비해서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제 약간의 그런 생각도 들고 반면에 서울 거래량은 오히려 크게 못 늘었어요. 늘었다가 다시 평균 아래로 최근에 서울 거래량은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되는데 뒤에 있는 녹색의 경기죠. 경기도 거래량은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아마 늦었다고 생각하는 막차를 탄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싸니까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보니까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추월했다. 그쵸? 아파트 사기 힘들죠. 비싸잖아. 비싸고 대출 잘 안 나오니까 조금 싼 빌라 같은 거로 이제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늘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이거 요즘에 언론 같은 거 보면 이제 풍선 효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비싸니까 대체품을 사는 풍선 효과 같은 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이 없는 상승 비슷한 모습을 최근에 보이잖아요. 올해 보이는데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팔 이유가 없죠. 잘 올라가는데. 그리고 없는 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대출도 잘 안 되니까 사기 힘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없는데 호가가 올라가는. 또 거래량은 없고 호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다 느끼듯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또는 공포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생기니까 이 매도 물량 없이 호가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기 위해서 조금 마음이 급한 분들이 이제 대체품, 서울 근교나 빌라 같은 걸 사는 게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제 개인의 뇌피셜에 불과하고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담화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이유가 그건데, 2021년 7월 28일 정부의 대국민 부동산 담화문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이게 쭉 나오셨는데, 자, 거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 일단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매진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걸로 시작을 했고요. 다만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건 아니다. 우려만큼 뭐 숫자가 있긴 한데 매년 뭐 50만 원씩 되니까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자료를 좀 봤어요. 평년 수준이라는 게 최근엔 조금 줄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늘 테니까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값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평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거 같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대 증가수도 세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내려갔다는 거죠. 33만 세대가 작년에 늘었는데 이제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는 7만 세대밖에 안 늘었으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세대수 줄는 것도 줄어든다. 공급도 생각만큼 적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 요인만이 집값 상승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이게 공급이 적거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쵸. 막연한 상승 기대 심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 그쵸. 우리가 동전주하는 거와 비슷하게 불법 편법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가격을,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저것 때문에 한마디로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어서 지금은 좀 비싼 편이니까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수급을, 공급에 주력해서 수급을 잡고 부동산 자금줄을 끊어서 수급을 잡을 테니 여러분들은 너무 비싼 가격에 살면은 물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단어인데,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 경제부총님이 발표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협력할 때. 공유지의 비극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인데 거의 한 10년? 이게 어디서 나온다였냐면 그 맨큐의 경제학 원론, 경제학 다니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맨큐 선생님의 경제학 책, 거기에 공유지의 비극이 나오는데, 공유지의 비극이 뭐냐면은 소유권이 없는 공공자원, 한마디로 뭐 공원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내 목초지에서 풀을 뜯기는 게 아니라 공유지에 있는 풀부터 소한테 먼저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가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공유지는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먼저 고갈된다. 소 키우는 마을에 내 풀은 늦게 쓰고 공유 목초지를 먼저 쓰더라. 여기서 나온 게 공유지 비극인데, 그런데 집값 오르는 거와 공유지의 비극이, 집이 공유지는 아닌데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공익이 악화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아, 그러니까 공유지가 있는데 서로 갖다가 매기는 거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면은 공유지가 망가져서 공익이 악화되니까 개인의 사유재산 가치 상승에만 집착해 여러분들이 집을 너무 열심히 사면 집값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가 훼손된다. 근데 개인의 사유재산은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적이익 추구 과정에서 공익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너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조금 위험도 하니까 조금 줄여서 우리가 공익을 좀 생각하는 뭐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보면은 이게 경제학 이론을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유명한 거 있죠. 제수의 딜레마 한 10번쯤 나왔는데, 제수의 딜레마가 서로 이 한 명은 B하고 A가 잡혔을 때 따로 취조를 받습니다. 유명하니까 빨리 할게요. 한마디로 이걸 나머지 인터넷에서 보시고요. 개인의 최선의 선택이 사회의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죄수의 딜레마의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침묵하면 1년 1년인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자백을 하더라. 그래서 1년 1년에 못 있고 자백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회의 최선의 선택을 좀 생각해달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의 최선의 공익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공유지의 비극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집값이 큰 폭이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이제 기사로 많이 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급을 잡겠다, 공급을 좀 늘리는데 노력을 하고 수요를 잡겠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냐? 이게 등장을 했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주담대 신용대출을 줄이겠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뭐 때문에 은행들이 주담대하고 신용대출을 다 문을 닫거나 굉장히 많이 줄였죠. NH농협이 먼저 주식담보대출을 11월 말까지 정면 중단하겠다. 전세대출도 안 해주죠. 빨리 빌려서 다행이다. 보면은 농협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이나 이제 뭐 카뱅까지도 지금 수요를 굉장히 좀 줄여서 집값을 잡고자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집값이 빠지는 건 안 되고 천천히, 그죠? 오르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서 충격이 안 생기도록 언젠가는 좀 조정을 받으니까 이때도 부드럽게 가고, 또 오를 때 많이 벌고 또 부드럽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스무딩하는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딱 보면은 요즘 보면 집을 사기 힘들었죠. 집 보유자는
부동산은 팔 필요가 없죠. 잘 오르고 있는데 잘 오르고 있는데 팔 필요 없고 세금만 많이 드니까 매도 물량은 없고, 집 살려는 분들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대출이 막히고 가격이 오르니까, 뭐 빌라나 외곽으로 가니까 집을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사기 힘들어진 쪽으로 가는데,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고 주식시장에서 보통 저렇게 되는 경우는 활발한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고 가격이 오르면 보통 가격 발견 기능이 저하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적정 가격을 모르겠으니까 가격이 너를 뛰죠. 하나 체결되면 거기가 이제 호가가 되는 거니까 가격이 이렇게 너를 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스무딩 되는 거와는 거래가 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가격을 이렇게 스무딩하게 가려면은 이 거래가 많은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사는 게 어렵게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누구나 살 수 있게 좀 빽빽하게 호가창을 만들어주면 이 좀 오히려 좀 더 스무딩 돼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뭐 망상을 잠깐 하는데, 좀 오히려 제 얘기 좀 누구나 살 수 있게 뭐 대출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저도 좀 하나 샀으면 다 같이 좀 이렇게 사고 갔으면 생각이 잠깐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면 아예 서울대 이거 우리나라는 옛날에 강남 개발할 때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들을 강남으로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세종시 세종시 안 되나? 세종시로 가고 혼날래나? 뭐 아니면 뭐 국회의사당 뭐 세종시 가고, 뭐 한국은행 가고, 금감원 가고, 그래서 넓히면, 그쵸? 거기다 지으면 되잖아. 거기다 얼마나 가고 싶어요, 금융 공기업들. 뭐 연봉이 얼만데 딱 보내서 거기 이렇게 많이 짓고, 나도 좀 사고, 다 같이 사면은 오히려 좀 이렇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잠깐 들더라고. 잠깐 세종대가 된다고 그러면 천재인데? 그렇네. 이름은 유지하면 되지. 서울대로 가서 세종대로 이름 바꾸지 말고 이름은 이거 그대로 하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한국은행 하고, 죄송합니다, 한국은행 가시는 분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은 분명히 언젠간 이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되죠. 이게 가장 셌던 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뭐 일본 같은 경우가 터지면서 버블이 터지고 그랬으니까 좀 부드럽게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냥 화끈하게 좀 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약간 있고요.